더 이상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희생을 막자는 취지로 발의된 일명 윤창호법이 조금 전 시작된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원안에서 최소 형량이 낮아졌죠. 발의자들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는 분위기입니다. 하태경 의원과 함께 윤창호법을 발의한 고 윤창호 씨의 친구 김민진 씨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김민진 씨 오늘 사실 오늘 국회 본회의 참관하실 계획이기 때문에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약 한 15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 제가 윤창호 씨의 친구라기보다는 이 법안을 이제 발의한 어떤 공동 발의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시점을 시작했던 분으로 계속 이야기를 좀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선 많은 보도를 통해서 이미 국민분들께서 알고 계실 거는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주장했던 윤창호법의 원안은 하한선이 징역 5년이었어요. 최하 징역 5년인 거죠. 네. 예. 그런데 그게 이제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징역 3년으로 낮춰진 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걸 제가 막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냈던 이유는 네. 징역 3년으로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들었을 때 그럼 많이 감형이 돼도 3년은 받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징역 3년 이하일 경우에, 그러니까 3년까지는 뭐 정상 참작될 가능성이 있을 때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걸 막고자 저희가 5년을 계속해서 주장을 했던 거고요. 지금 한 2달 동안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더 이상의 사망 사건 혹은 이제 치상을 막기 위해서 예. 이렇게 달려왔는데, 결국 국회에서 입법된 방향이 저희가 뜻했던 바와는 다르게 또 누군가는 풀려날 수 있도록 됐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핵심은 그러니까 이 법에 최초에 제기했던 하한 5년, 이게 지금 3년으로 내려갔다는 부분이고, 네. 그것 때문에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으로 누군가를 숨지게 했을 경우에도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가장 핵심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실제로 이제 김민진 씨께서는 이제 친구를 잃지 않았습니까? 계속 병원을 가셨었을 텐데 오늘은 이야기는 이 윤창호법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왜 가해자들보다 더 고통을 받아야 되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힘든 기억이겠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누워 있는 친구를 봤을 때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그때가 추석 연휴였어요. 저는 오전에 창호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강원도 원주에 있다가 부산으로 내려갔었고요. 예. 창호를 보자마자는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창호가 많이 다쳐 있었어서 예. 누군가 알려주지 않았으면 창호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쳤을 정도로 평생 그날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그게 법안까지 가게 됐던 어떤 생각과 의지는 어떤 건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더 이상 누군가는 이렇게 억울하게 죽거나 다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청와대 청원을 올렸고, 청와대에서 이걸 과연 적극적으로 답변해 줄 수 있는 문제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이제 국회까지 문을 두드리게 됐던 거고요. 지금 함께하는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다 윤창호 씨의 친구들인 건가요? 네, 총 10명이에요. 그중에 저는 대학교 친구고 나머지 9명은 중학교 동창 혹은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다 같이 모여서 이 법안 발의도 상의를 했고 충분한 지금 저희에게 이제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정일 평론가께서도 지금 보셨죠? 네. 사실 지금 나와 있는 모든 법안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초범으로 여기는 것들이 네. 뭐 2회, 3회 됐을 때 2회까지도 이제는 초범으로 봤었는데 이제 그 부분을 무조건 그렇죠. 줄이라는 처벌 거고요. 대상으로 해달라. 그리고 저희가 이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픽으로 좀 준비해 이거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이게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정부가 발표할 때마다 3아웃제다. 예. 세 번째부터는 정말 처벌해서 징역을 보낼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럼 3아웃제라는 건요. 1아웃, 2아웃까지 용서해주겠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해하기 어렵죠. 예. 왜냐하면 법정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초범은 처벌을 감해줄 수도 있고 네. 두 번째까지도 초범으로 이제 해당시켜줄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너무 봐주기 법률 아니냐. 그래서 예. 지금 바뀐 법을 보면 바뀐 이제 법안을 보면 지금 이제 이 사실상의 투아웃제인데
이게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원아웃제로 또 적용이 됩니다. 예.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처벌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경각심을 예. 초기부터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겠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민진 씨께서 이 법안 발의하면서 이제 뭐 계속 살펴봤을 거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법안들을. 네. 처음에 그 법안을 살펴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우선 어디부터 어떻게 고쳐야 할지를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뭔가 문제가 명확한 건 사실인데 그러한 명확한 문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까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현재 저희가 발의한 윤창호법도 근본적인 해결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윤창호법은 어디까지나 음주운전 해결을 위한 단지 그냥 첫 걸음마일 뿐이지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고 꼭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저희가 꼭 이제 우선적으로 이건 아니다, 이거는 어떻게든 고쳐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세 가지를 우선 발의를 한 겁니다. 우선 그 세 가지를 발의를 했고 그렇다면 앞으로도 진행될 수 있는 추가할 수 있는 법안 개정이 있겠군요. 네, 제가 지금 생각을 하기로는 저도 처음에는 몰랐지만 관련해서 국회 세미나를 다니면서 네. 우선 초범자라든지, 그러니까 초보 운전자라든지 예. 아니면 사업용 운전자들에게는 조금 더 강화된 음주운전 수치를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예. 저희가 말씀드린 건 0.03이지만 그분들께는 0.02%를 적용을 시킨다든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0.03 정도부터 이제 뭐 법안 그 조사에 따르면 약간씩 좀 이제 술 기운이 드러나고 약간 운동 능력이 이제 떨어진다고 나와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초보 운전의 경우는 더 낮춰야 된다는 거군요. 네, 예. 왜냐하면 운전이 미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법정형에서 이제 벌금형을 없애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음주운전을 하고 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유는 아, 내가 적발이 돼도 벌금 조금 내지 말고 뭐 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예 법정형을 없애는 방안, 그리고 현재 윤창호법은 이제 처벌 강화를 중점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 나와야 할 법안은 재범 방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 가장 대표적인 건 시동 잠금 장치를 예를 들 수 있고요. 시동 잠금 장치라는 것은 그러니까 술을 마셨을 때 시동을 못 걸게 만드는 그렇죠. 네, 건가요? 그러니까 음주 측정기가 달리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후 하고 불어서 예. 그때 음주 수치가 나오게 되면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는 거죠. 예. 자, 대학생으로서 지금 대학생 4학년생이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휴학까지 하고 이 일을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회의원들 만나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 국회의장도 만나보시고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이분들이 이거 도와주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지요. 정말 저에게 진심 어리게 다가와 주신 분들도 물론 계셨고요. 근데 네. 대부분은 약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아직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이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시니까 국민의 안위에 보장에 관련된 일을 최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주십시오 하고 있지만 여야 간의 다툼이 있을 때 보이콧을 하면서 결국 윤창호법이 계속 외줄타기를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진심 어린 분들도 계시긴 계시지만 언제나 국회에서는 왜 민생 법안들이 여야의 다툼을 해결할 그 협상의 어떤 도구가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저는 이 사건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물론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국회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충분한 목소리를 탔고 그게 국회의원까지 가서 지금 법안 발의 이제 직전까지 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계속 다시 원점으로 좀 돌아가세요. 3년으로 지금 줄어드는 과정이 이제 법안 소위를 거치면서 그러니까 국회의원 중에서 전문가들이 모이는 상임위에서 토론을 통해서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것은 3년으로 낮춰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심정이었고 납득이 가셨는지요? 제가 그걸 이제 그날, 그러니까 27일이에요. 27일 오후에 국회에서 의장님을 만나뵐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 서울을 올라오던 중이었고 예. 그 버스 안에서 소식을 들었어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정말 일이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든 전체 회의 전에 막아야겠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고 예. 그래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으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지금 말하는 건 이제 그 주된 논리가 법적 형평성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인 거잖아요. 예.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도 법안 발의할 때 법적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다른 관점에서의 법적 형평성이죠. 법사위에서 지금 주장하는 법적 형평성은 법 조문 그 자체의 법적 형평성을 말씀을 하시는 거고 예. 저희는 실제 양형이 되었을 때 예. 그러니까 판례를 보고 예. 이게 음주운전 치사 사고 같은 경우에는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상해치사와 같이 징역 3년이 하한선이라고 하더라도 상해치사는 상해를 입힐 그 고의 자체는 인정이 되기 때문에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음주운전 치사 사고는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 통계에 봐도요. 치상 그러니까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서 다쳤을 때는요. 91.6%가 실형을 9.5%만 실형을 받았고 치사의 경우는 53.7%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양형으로만 보았을 때는 상해치사와 같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이 문제만 놓고 봤을 때 이제 법사위에서는 상해치사에 준하게 상해치사보다 조금 더 높아지긴 했어요. 무기징역이 붙었기 때문에. 근데 그에 준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게 입장인 거고 예. 이제 저희 생각은 법 조문은 준할지 모르겠으나 실제 양형에 들어갔을 때 정말 다른 결과가 나올 게 눈에 훤히 보이기 때문에 네. 징역 5년을 고수를 했던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법사위에서는 법적 형평성의 문제였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인식의 문제가 가장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예로 미국 워싱턴주에 보면 음주운전 치사 사고가 일어났을 때 초범의 경우에는 2급 살인죄에 준하게 이제 처벌을 하게 되고 예. 재범의 경우에는 1급 살인으로 처벌을 해요. 과연 미국에서는 법적 형평성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게 됐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미국의 입법자들은 음주운전을 살인행위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살인에 준하게 처벌을 할 수 있었던 거고 예. 우리나라의 국민 인식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그에 반해 국회의원들의 인식은 그만큼 개선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징역 3년에 머물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숨졌습니다. 사랑한 네. 사람이 숨졌습니다. 뭐 네. 이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건 어떻건 간에 사랑한 사람을 잃은 사람들의 충격은 너무나 큰 거거든요. 너무나 큰 거고요. 예. 이 지금 김민진 씨가 나와 계시고 우리가 윤창호 씨 사례를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예. 이러한 사례가 특수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 해에 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분들이 지금 많이 줄었는데 예. 20% 가까이 줄어서 3,000명대입니다. 예. 이게 한 2, 3년 전까지는 5,000명대였거든요. 예. 그 안에 이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이 이제 또 많은 비중으로 섞여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교통사고가 전쟁으로 인한 전사자보다 많다. 해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다. 예. 이걸 막을 방법은 없을까?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서 무슨 얘기합니까? 비정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감성 이야기 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예. 아주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접근을 해보자고요. 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 법 제도가 할 일입니다. 예. 국회의원들이 그 민의를 대변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김민지 씨가 제안한 이 법률은요. 예. 교통사고는 살인행위에 준한다.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거고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르자 굉장히 빠른 속도로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예. 그러자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104명이 발의에 동의를 했어요. 예. 여야 없이. 이거 무쟁점 법안이죠. 그럼 104명이 법적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 법안에 서명을 했단 말입니까? 국회의원 중에 3분의 1이 넘는 사람들이요. 예. 그래놓고 이제 와서 법사위에서 다시 그걸 조정을 했잖아요. 예. 본회의에 올라가는데 지금도 기회는 있습니다. 다시 원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오늘 있어요. 예. 104명의 국회의원들이 얘기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우리는 법적 형평성까지 고려했는데 김민진 씨의 저 이야기를 듣고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예. 서명을 한 거예요. 그 국회의원 104명의 무게가 실려있는 법안인데 예. 지금 법사위의 의견은 법적 형평성을 예. 유기치사나 상해치사와 맞추겠다는 얘기고 예. 지금 이 취지는 다 고려하였으나 미국의 경우에는 이것을 살인죄로 처벌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우리나라는 지금 음주 사고가 유독 많은 나라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그렇습니다. 가중 처벌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쉽게 생각을 해보면 사랑한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때문에 그 아픔이 경감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숨졌다는 이유로 이것이 어떤 양형을 그냥 지금 조사한 통계만으로 봐도 굉장히 약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문이 제기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앞으로의 활동이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곧 보내드려야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면 앞으로의 활동 중에서 실제적으로 지금 어떻게 지금 활동을 하실 예정입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선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바로 이제 진행해야 할 일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네. 뭐 간담회라든지 어떠한 형식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딱 하나예요. 지금 입법부에서는 처벌 강화를 어느 정도는 시켰고 저희가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지금 무기징역까지는 네. 선고가 가능해졌는데 그러면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라는 이 범위 내에서 예. 대법원은 어떻게 실질적으로 처벌 강화를 시킬 수 있는 양형 기준을 마련할 것인가 그 부분을 조속히 그 방안을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예. 전달을 해달라는 거 그거를 말씀드려볼 생각이고요. 예. 또 두 번째로는 이걸 어떻게든 계속 수면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 제가 학업과 병행을 할 수 있으려면 생각을 해봤더니 국회에서 이 관련된 포럼이 진행이 되고 예. 그럼 제가 실무를 맡아서라도 1년에 1개 정도는 꼭 음주운전 해결을 위해서 입법을 하고 예. 그리고 6개월에 한 번 정도 세미나를 열어서 그런 방법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걸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창호 군이 사실 뭐 검사가 되고 싶어서 법 공부도 준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 보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제가 어제도 밤에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 창호는 고생했다 말해줄 것 같아요. 고생했다. 네, 고생했다. 그리고 너는 잘했고 잘할 거고 잘 될 거니까 더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을 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몫은 김민진 씨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네. 그 역할을 충분히 잘 감당해 낼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본회 하고 싶은 일 있어요? 드리고 싶은 예, 말씀이 딱 말씀해 세 주십시오.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대법원에서 양형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법조문의 형평성 때문이라면 상해치사, 유기치사 모든 것들이 다 상향 조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인식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가 맞습니다. 예. 저는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제가 사랑하는 친구를 잃었어야 했고 예. 그 죄책감과 제가 느껴야 하는 슬픔은 오롯이 저희 피해자들의 몫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나라도 음주운전 하지 말자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면 언젠가 분명히 음주와 운전이 함께하지 않는 세상이 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 개선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 예. 그거 한번 부탁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국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서 네. 충분히 표현해 주시고 의사를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일어나서 좋고요. 저희는 김민지 씨 일어나는 동안에 하태경 의원의 좀 발언을 좀 모아봤습니다. 관련 법안과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를 주장해 왔었죠. 이야기 듣고 계속 최영일 평론가와 김민지 씨가 남긴 그 세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정말 음주운전의 유령이 여기저기 배회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음주운전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이 음주운전에서 사람이 죽으면 이거는 묻지마 살인이다. 살인죄에 준하게 형량을 정해야 한다. 근데 오늘 법안 소위에서는 살인죄에 준하는 것이 아니라 상해죄에 준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아직 국회가 우리 국민의 염원과 이 시대가 바라는 바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이 바라는 대로 묻지마 살인죄에 준하는 그런 형량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촉구드리고자 합니다. 네, 김민진 씨가 떠나면서 세 가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해죄, 유기치사죄가 지금 사안이 3년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죠.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다치게 했습니다. 네. 죽일 의도는 없었지만 그 사람이 숨졌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예. 그렇게 이미 돌아가고 있고 예. 그런 경우들을 보면서 많이 공분들을 하고요. 심지어는 또 이 살인, 그것도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죄질이 정말 대단한 그런 참혹한 살인도 너무 형량이 낮은 것 아니냐. 예. 뭐 최근 2년 후에 출소하는 이제 인물이 있죠.
거기에 조두순 대해서 씨. 예. 조두순 씨에 대해서도 국민청원이 계속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하지만 이제 이 정부 측에서는 법적 형평성 때문에 지금 소급해서 그렇게 새로운 법으로 출소를 막을 수는 없다. 그 이후에 이 시민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관리와 감찰을 열심히 하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로 이제 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한 번쯤은 자, 이 법을 개정해서 그 처벌 기준을 강화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를 고민해 보면 처벌 기준이 다 강화되면 형평성 문제는 없겠죠. 그러니까 같이 강화되는 거죠. 형평성이라는 게 맞춰져 있는데 네. 특정한 비슷한 유형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낮아서 그걸 다 하향 평준화한다고 생각을 하면 모든 범죄들에 대해서 죄가 경감될 수 있는 위험한 사회로 갈 여지들이 있는 거예요. 윤창호법은 그런 의미에서 상향 조정을 한번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경각을 우리 사회에 제기를 했는데 예. 이 국민 여론들은 굉장히 힘을 많이 실어줬다고 보고 국회의원들도 그것을 감지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분의 1 이상이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태경 의원이 이제 대표 발의자가 됐는지를 아까 대기실에서 여쭤봤더니 예. 해운대구에서 사고가 났잖아요. 그렇죠. 지역구 국회의원이라 찾아가서 부탁을 했는데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줘서 예. 대표 발의자가 됐고 예. 아까 하태경 의원의 이야기에는 지금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이 기준이 낮아졌지만 5년을 요청한 게 3년으로 낮춰졌지만 그럼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다면 6개월 정도 시행을 해보고 네. 그래도 처벌 기준이 약해서 음주운전 사고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윤창호법 속편 2를 다시 재발의하겠다는 얘기를 하태경 의원이 하고 있어요. 예. 이것도 우리가 한번 유념해 볼 문제고 지금 보시면 친구의 죽음을 본 김민진 씨는 지금 마지막 학기를 휴학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냥 한마디로 올인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제 국회에서 상주하면서라도 어떤 실무적인 일이라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건 취업은 아니죠. 지금 우리가 청년의 미래를 고민해줘야 되는 예. 사회적인 어떤 이 선배 입장에서 네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데 한 가지죠. 음주운전은 살인이다. 그거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윤창호 씨의 안타까운 사건에 우리가 그때 공분을 했지만 그 이후로 음주운전 사고가 줄지 않고 있어요. 지금 국회의원도 음주운전을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예. 사고는 안 그 났지만 법을 발의했던 네. 같이 그 발의에 발의했던 이름을 올렸던 예. 국회의원 이제 있죠. 음주운전 적발이 됐고요. 예, 예. 시민 신고로 적발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청와대 의전 비서관이 사직을 했죠. 법조인도 지금 또 문제가 됐는데 세 번 음주운전을 한 변호사가 처음에 1심에서는 징역형을 받았다가 그렇습니다. 예. 지금 항소심에서 벌금으로 낮춰진 게 또 지금 오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뉴스예요. 네, 예. 오늘 뉴스입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뿐이 예. 아니고 또 군복무를 하던 친구와 함께 음주운전을 하던 청년이 한 명이 이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운전을 내가 한 게 아니라 이 친구가 했다라고 예, 예. 덮어 씌우는가 하면 또 이 음주운전 두 명이 한 줄 알고 병원 갔고 차는 수리점에 갔는데 뒷좌석에서 사람이 있었어요. 예, 의식불명의 여성이 있어서 7시간 만에 병원을 갔다가 지금 전신마비가 됐습니다. 네네. 매일 이런 사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체감하시기에 음주운전은 줄고 있다.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윤창호 씨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도 예.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보면서 아까 전 김민지 씨가 의식 개선이 첫 번째 아니냐. 저도 포함되고 우리 앵커님도 포함되는데요. 예. 여기에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국회의원, 법조인 또는 공직자 이런 분들이 음주운전의 경각심이 있다면 이 법에 대해서 정말 관심 가져주셔야 되고요. 예. 원안대로 통과시켜서 지금은 좀 형량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야 하더라도 예. 음주운전을 뿌리 뽑을 수 있다면 한 번쯤 우리 사회가 실험적으로 시도해 볼 만한 일이다. 전 이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법의 형평성 중요하죠.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의 형평성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 조항 자체가 네. 무엇인가 국민의 법감정과 많이 동떨어져 있다면 충분히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그 일들을 작업해 나가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진행되려면 분명히 어느 당에서 발의를 할 것이고요. 맞습니다. 그럼 이게 정쟁의 도구, 협상의 도구로 사용되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도 분명히 있는 걸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이런 거죠. 이 상해치사라고 한다면 폭력을 행사했는데 죽이려는 의도까지는 없었다. 네. 하지만 상대가 사망했다는 거예요.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살인죄가 적용되는 걸 우리가 봅니다. 유기치사는 누군가 우리가 보호해야 될 가족이나 사람들을 방기했는데 그가 사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럼 유기한 죄가 사람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이 인과관계가 있으니 처벌을 가중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하지만 살인보단 낫습니다. 근데 음주운전은 살인이다는 이 아까 묻지마 살인죄라는 이야기를 하태경 의원이 썼는데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고 시동을 건 순간 이 자동차의 힘, 파워라고 하는 건 인간의 힘을 훨씬 능가합니다. 그럼요. 우리가 마력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 예. 엑셀을 밟고 질주하는 순간 무언가를 들이받았을 때 그 상대는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흉기입니다. 달리는 흉기이고 살인 무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음주한 순간. 예. 그런데 대부분 음주운전으로 치상이나 치사에 이르게 한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기억이 안 기억나지 난다. 않습니다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면 안 되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미 선진 국가들은 이 불어서 알코올이 이제 감지가 되면 시동이 안 걸리는 장치들을 달고 있고요. 예. 이건 주로 이제 상용차들의 경우에 우리도 이런 거 동원하자는 거고 역발상인 게 이런 얘기들을 해요. 생계형 운전자들, 사업용 차량을 모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제 중한 범죄 이 처벌을 내리게 되면 그들의 가족이 경제적으로 허물어진다. 이거 정말 이 귀담아 들을 얘기긴 한데 네네. 오히려 이 직업적인 운전자, 전문 운전자일수록 술을 절대 마시지 않는 습관을 그럼요. 가지셔야 되고요. 그렇죠. 예를 생각해 보세요. 이 본인도 크게 다칠 수 있는 버스 건데요. 기사가 술을 먹었다라고 예. 하면 수십 명의 생명이 달려 있는 겁니다. 또 거기 이제 5톤 이상 큰 이제 화물 트럭에 만약에 운전자가 예. 술을 마셨다 그러면 고속도로에서 굉장히 다수의 대형 사고를 낼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수록 오히려 더 우리가 처벌을 강화했을 때 지금보다는 음주운전이 줄어들 것인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생각을 한다면 예. 한 번쯤 김민진 씨의 이야기를 우리 사회가 시도해 보자. 여기 이미 20만 명 이상이 서명을 했고 예. 104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동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한번 우리 사회가 음주운전을 이 기회에 뿌리 뽑자. 그것이 이제 윤창호라고 하는 안타까운 청년의 이름을 예. 우리 사회에 의미 있게 새기는 길이 아닌가. 이걸 함께 숙고하자는 의미고요. 예. 아버지 오늘 친구가 나왔습니다만 그 아버님 윤기현 아버님도 정말 이 법적인 내용이 처벌이 후퇴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또 전하고 계십니다. 예. 오늘 출연했던 김민진 씨가 이제 국회 또 언론사에 보낸 메일을 보면 마지막에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얘기를 마무리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모든 법이 그렇지만 너무 가해자 중심이 아닌가. 네. 피해자와 가족들을 좀 위로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큰 피해를 입은 사람 입장에서 가해자를 또 보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세밀하게 좀 다룰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지는 않을까라는 하나만 생각. 살짝 덧붙이면 짧게 얘기해 주시죠. 피해자와 가족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예. 미래의 청년, 나 예. 자신, 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